만약 오늘 결정되는 단 한 문장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이 문장이 머릿속에 울리듯 강태풍은 복도 끝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들린 단어 하나가 그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구조조정. 태풍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동요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엔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는 성격이다 보니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오미선은 멀리서 태풍을 발견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태풍 씨,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태풍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힘겹게 답했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우리 팀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요. 미선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느낌을 며칠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지만 태풍이 직접 저런 말을 입에 담으니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나레이션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낮게 이어집니다. 태풍의 불안은 단지 실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회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오미선은 한숨을 내쉬고 태풍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줘요. 태풍 씨한테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복도 끝 자료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태풍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둘의 발걸음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고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료실 문이 닫히자 오미선은 바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그냥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담긴 표정이었죠. 태풍은 그 표정만 봐도 이미 무언가 심각한 게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미선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이번 분기 자료 숫자가 너무 이상하죠? 태풍은 처음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미선이 이전 분기 자료와 비교해주자 바로 이해했습니다. 특정 항목의 수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겉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누락 또는 조작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이거 누가 건드린 거예요? 태풍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그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렇게 바꾸면요, 우리 기획이 팀이 전체 실적 하락의 원인처럼 보여요. 태풍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 숨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팀을 자르려고 작정했다는 건가요? 오미선은 태풍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누가 분명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조만간 발표될 거예요. 이 순간 태풍은 처음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진짜로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안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명확한 의도와 누군가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태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대로 있으면 끝나는 거 맞죠? 오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움직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미선은 이미 몇 가지 단서를 확보해두고 있었고 그 단서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는지 미선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서류들이 자꾸 이동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 단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강태풍은 자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딘가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오미선은 자신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을 실으며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말 없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퍼져 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며 오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풍 씨,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태풍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결심도 보였습니다. 말해요. 이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미선은 주변을 살핀 뒤 한 걸음 더 태풍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김상무예요. 그 사람이 최근 몇 달 동안 예산 관련 보고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태풍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김상무가 권위적인 인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책임 전가의 중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상무가요? 그 사람이 왜 우리 팀을? 오미선은 태풍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미리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면 윗선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나레이션은 천천히 이어집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태풍은 마음속에서 오래 누적된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 결정해 놓은 틀 안에서 흔들리는 장기 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계단 아래까지 내려온 두 사람은 창고처럼 쓰이는 문 없는 공간에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에서 벗어나야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선은 태풍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어제 좀 더 큰 걸 발견했어요. 자료실 뒤편 캐비닛에서요. 누가 숨겨둔 회계장부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태풍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장부요? 회사 정식 장부가 아닌 거죠? 네. 공식 기록과 다르게 움직인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중간에 사라진 비용들. 그중 일부는 기획이팀 외주 프로젝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프로젝트 진행한 적 없는데도요. 태풍은 턱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고 목소리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우릴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한 것처럼 꾸몄다고요? 오미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 장부가 공개되면요. 우리가 회사를 흔든 주범이 돼버릴 거예요. 나레이션이 다시 흐릅니다. 태풍의 손이 꽉 쥐어지면서 관절이 삐걱거릴 정도였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조용하게 버티며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괜히 문제의 중심에 서기 싫어서 늘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적당히 살아왔던 모습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태도가 오히려 자신과 팀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태풍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그 장부 어디 있어요? 오미선은 준비한 듯 가방에서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은색 금속 재질의 USB였습니다. 여기요. 원본을 건드릴 순 없어서 복사만 해놨어요. 근데 이거 들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태풍은 아무 망설임 없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 제 인생이 계속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한순간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스쳤습니다. 미선은 그런 태풍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끝까지 가봐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둘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생사를 함께 책임져야 할 진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계단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풍과 미선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그들을 찾는지 그리고 그 발자국이 어떤 방향에서 시작된 건지조차 모르는 상황. 이 발자국 하나가 이후 모든 신의 전개를 흔들어버리게 될 거라는 걸 아직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잠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건 태풍이가 출장지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는데 그 중심에는 오미선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태풍이가 다가가자 모두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무슨 일 있어요? 태풍이가 조심스레 물었는데 오미선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저 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풍이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한 차례 겪었던 일인데 이제는 더 심각한 내용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태풍이는 오미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동안 조용히 참고 견디던 그녀가 더는 버티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넘어서 배신감 같은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선 씨, 누가 이런 말 퍼뜨렸는지 알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엔 증거까지 있다고들 말하던데요. 그 말에 태풍이는 눈살을 세게 찌푸렸습니다. 증거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오미선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녀가 쉽게 말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태풍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 몇몇이 곁눈질하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시선들이 오미선을 향해 있다는 게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태풍이는 속으로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자리 잡았죠. 도망치듯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미선을 혼자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 씨, 제가 같이 해결해 볼게요.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오미선의 눈끝이 살짝 떨렸어요. 태풍 씨까지 이런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돼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요. 조용히 오가는 대사 사이로 두 사람의 감정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서서히 기대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태풍이가 화면을 보자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미선 씨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라고 하네요. 감사팀에서요. 오미선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드디어 시작되는 거군요. 오미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풍이의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의 어깨 너머로 퍼지는 불안감은 분명했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태풍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절대 혼자 아니에요. 오미선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태풍 씨. 두 사람은 동시에 회의실 문을 밀며 들어섰고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시간 앞에 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태풍이와 오미선은 마치 숨을 오래 참고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깊게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팀의 사람들은 차가운 얼굴로 질문을 쏟아냈고 오미선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답했지만 그 과정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태풍이는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서는 여전히 방금 전의 긴장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미선 씨, 잠깐 앉아서 쉬어요. 태풍이가 조용히 말하자 오미선은 가까운 휴게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저를 몰아세우는 질문을 하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도 본질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오미선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태풍 씨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에 태풍이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일렁였어요. 저 하나가 아니라 저랑 같이 진짜 범인을 찾아볼 생각 없어요? 같이요?
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태풍이는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처럼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죠. 오미선도 그의 진심을 느끼는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미선이 천천히 묻자 태풍이는 조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선 그 증거라고 하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해요. 감사를 핑계로 누가 조작한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느낌이 그래요. 오늘 질문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미 결론을 내리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오미선은 한숨과 함께 작게 웃었습니다. 저보다 상황을 더 잘 보시는 것 같네요. 미선 씨는 너무 힘들어서 주변 볼 여유도 없잖아요. 제가 대신 볼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태풍이는 지금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었죠. 오미선은 그 마음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래 붙잡고 있었던 공포가 조금씩 옅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어요. 근데 오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풍 씨까지 문제가 될까봐 겁나요. 제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 말 이제 그만해도 돼요. 태풍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미선 씨는 짐이 아니라 그냥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오고 난 뒤 휴게실의 공기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미선은 놀란 듯 태풍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살짝 떨구며 속삭였어요. 그런 말 갑자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다가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미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오미선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태풍씨 감사팀에서 다시 오래요. 아까 자료가 새로 나왔다고. 태풍이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요. 이번엔 그냥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미선도 천천히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문 쪽으로 걸었고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위기라도 함께라면 맞설 수 있다는 마음이 서로에게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다시 서자 태풍이는 짧게 말했어요. 미선 씨,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감사팀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순간 태풍이와 오미선은 마치 전장의 모서리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긴장된 호흡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말, 그 말 자체가 이미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오미선의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태풍이는 그걸 알아차린 듯 아주 짧게 시선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감사팀장은 두 사람을 보며 눈썹만 살짝 들었죠. 오셨네요. 방금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투에는 설명하려는 의지도 공정하려는 태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미선은 조용히 앉았지만 손등에서 긴장이 움직였어요. 태풍이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로 나온 자료라면 출처가 어디인지 먼저 알려주셔야죠. 감사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추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태풍이는 작은 비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어요. 문제가 생긴 직후에야 갑자기 새로운 문서를 내놓는다고요?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뜻인가요? 그 말에 방안의 시선이 모두 태풍이에게 쏠렸습니다. 감사팀장은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죠. 저희는 들어온 자료를 절차대로 검토할 뿐입니다. 그 순간 태풍이는 화면을 유심히 보다가 뭔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모니터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이 문서 서식이 우리 회사 양식이 아니네요. 오미선도 깜짝 놀라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이네요.
협력업체 공식 문건이면 헤더와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빈칸이 많아요.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였죠. 그건 업체에서 급하게 보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증거라고 쓰려고 했다는 거죠? 태풍이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파일 생성 기록도 방금 몇 시간 전인데요. 이건 명백히 누가 꾸며낸 겁니다. 태풍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오미선은 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끼고 있었죠. 오미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하던 의혹이 서서히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감사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누가 이런 자료를 넣었는지가 먼저죠. 태풍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오미선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려고 만든 자료라면 누군가 안쪽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팀장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회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태풍이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한 문장을 던졌어요. 그럼 누가 뭐든 이 사람부터 지목하자는 식으로 진행한 게 맞다는 뜻이네요. 그 말에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팀장 얼굴에 짧은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잠시 입술만 떨었죠.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부 고참 직원으로 유명한 부장 박영진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쩐지 지나치게 침착했으며 그 침착함이 사건의 냄새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로 다들 긴장할 필요 없잖아. 태풍이는 의심이 번뜩였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이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걸 바로 아신 거죠? 박영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 돌아가는 소식이 귀에 들어오다 보면 알게 되지. 태풍이는 그 순간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영진의 지나친 개입, 어색한 미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서의 등장.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냄새가 뚜렷하게 풍겼습니다. 오미선도 조용히 말했다. 부장님, 저를 지목한 근거가 불확실한데도 감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게 이상해요. 그래? 박영진은 미세하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명확하진 않지. 그 말투는 마치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는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었어요. 태풍이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한 걸음 나갔습니다. 혹시 누가 이 자료를 넣으라고 시킨 건 아니죠? 그 순간 박영진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이라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면 놓칠 정도였어요. 태풍이는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 사건의 그림자에 박영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느낌도 동시에 스쳤습니다. 박영진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태풍이의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쳤습니다. 부장님, 혹시 저희 둘이 뭘 알아낼까봐 불안한 건 아니죠? 태풍이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영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적으로 답했죠. 정신 나간 소리는 그만해. 헛짚지 말고 본인 일이나 잘 챙겨.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는 뭔가가 감춰져 있다. 는 사실이 더 강하게 풍겨오고 있었어요. 오미선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태풍 씨, 우리 지금 위험한 사람을 건드린 거 아닐까요? 태풍이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도망치면 더 위험해져요.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잠기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풍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본 태풍이는 얼굴을 굳혔죠. 알 수 없으면 넌.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단 한 문장이었어요. 오미선 씨 곁에 있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태풍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미선은 그의 표정만 보고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누군가 둘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큰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태풍이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오미선은 그의 변화된 표정을 보고 숨부터 멈춘 듯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풍 씨 무슨 일 있었어요? 태풍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갑고 건조한 경고, 그리고 조건 없이 오미선을 겨냥한 의도. 모든 게 한순간에 얽혀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전화했는데요? 오미선이 다시 묻자 태풍이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번호가 안 떠요.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없었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당신 곁에 있는 걸 그만두라는 말이었어요. 오미선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태풍이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이 굳어졌어요. 저 때문이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태풍이는 바로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하지 마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 물러날 생각 없어요. 태풍이는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흔들리는 오미선을 지키고 싶었고 그녀가 더 이상 혼자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오미선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 속눈썹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해봤자 태풍 씨한테 뭐가 남는다고. 남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냥. 태풍이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고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어갔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유면 충분하잖아요. 오미선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태풍이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런 말 지금 하면. 오미선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더 버티기 힘들어지잖아요. 잠시 둘 사이에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태풍이는 오미선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너무 뚜렷하게 느꼈어요. 그녀가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도 흔들리는 감정, 믿고 싶지만 믿기엔 위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그 모든 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선 씨. 태풍이가 조용히 부르자 오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같이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미선은 살짝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문제라니요. 협력업체 문서 조작에 누가 전화를 해서 경고까지 하는데. 그래서요.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게 이상하죠. 누가 이 타이밍에 전화까지 한 건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건드린 증거예요. 태풍이는 오히려 위험의 냄새 속에서 단서를 찾고 있었고 그 태도는 오미선에게 희미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곁에 태풍이가 있다는 사실이 오미선을 붙잡아주고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미선이 조용히 묻자 태풍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진 부장부터 조사해 봐야죠. 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부장님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표정, 회의 시점에 맞춰서 나타난 거, 어색한 반응까지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오미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사람 아니에요. 부장님은 우리가 숨는 쪽이 더 좋을걸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태풍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금 누가 본 것 같아요. 태풍이가 낮게 말하자 오미선도 몸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상한 느낌 들었어요. 두 사람이 느낀 그 시선은 절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단순한 감사 문제를 넘어 누군가의 의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의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됐네요. 태풍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선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풍 씨,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게 만들 거예요. 그는 순간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 오미선을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힘처럼 다가왔습니다. 둘은 다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감시 시작해야겠다. 태풍이가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사무실 불을 켭니다. 며칠 전까지 숨조차 제대로 못 쉬던 그 표정이 오늘은 한층 가벼워져 있는데요.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이겨냈네, 우리가.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오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묘한 피로가 남아있었는데요. 태풍이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제 잠은 좀 잤어요? 오미선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잠은 잤는데요.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다들 웃고 있지만 속에 뭐가 남아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태풍이는 한참 동안 대답을 망설였고 결국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맞죠. 나도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표정은 다들 평온해 보여도 우리가 겪은 그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요, 그래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오미선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조심스레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어줄 건가요? 태풍이는 답을 하지 않고 대신 묵직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는데요. 그 순간 오미선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려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살짝 열린 것처럼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김대리가 종이컵 커피 2개를 들고 나타났죠. 아, 2분 벌써 와 계셨네요. 오늘부터 새 프로젝트 회의 들어간다던데 긴장되시죠? 태풍이와 오미선은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긴장감은 분명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불안에 끌려가는 표정은 아니었는데요. 김대리는 그 분위기를 바로 눈치채고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2분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 티가 나요. 오미선은 당황해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눈빛을 마주친 태풍이는 미묘한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 작은 반응이 오미선의 볼을 더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다들 자리에 앉아 업무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사무실 안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 다르게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불신과 불안이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던 그 분위기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태풍이는 문서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별별 일이 계속 생기겠죠. 근데 이번처럼만 버텨낼 수 있으면 뭐든 해볼 만하네요. 오미선은 그의 말이 들렸는지 살짝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요. 서로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 태풍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그 한마디가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사무실 창밖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오며 그들의 책상 위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짜 온기를 되찾은 공간 같았는데요. 그리고 이 평온함이 언제 또 흔들릴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 어떤 태풍도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요.